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그림을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지 알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9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이 애플 이벤트에서 소개됐던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발표 직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그렇죠. 뜨거운 관심을 모았죠. 이번에 발표된 세 종,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 가격으로 최고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이제 됐는데요. 네. 그래서 설마 이 가격으로 모든 스마트폰을 밑으로 제쳐버리고 어떤 최고 자리에 올라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아이폰 X 후계 기종인 아이폰 XS, 여기에 이 스크린이 커진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조금 저렴한 보급형인 아이폰 XR인데요. 네. 네. 일단 아이폰 XS와 맥스는 지난 제품에 비해서 프로세서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이 좀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램과 배터리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또 저장 공간도 64, 256, 512 이래가지고 좀 다양해졌는데요. 이 512GB 용량을 가진 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카메라 센서 사이즈도 조금 커졌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갤럭시 노트 9을 소개할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똑같이 갤럭시 노트 9이나 마찬가지로 다 조금씩 커지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네. 조금씩 커지고 조금씩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런 만큼 성능이 얼마나 발달되느냐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예. 이번에 XR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모델로 출시가 됐잖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급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아이폰 8보다 출시 네.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어. $50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보급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네요. 그래요? 예. 일단 아이폰 XS 시리즈는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 XR 같은 경우는 LC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아, 해상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베젤도 조금 더 이제 두꺼운 편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 약간 좀 뚱뚱하다라고 하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도 이제 XS에 비하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뒷면에 달려 있는 카메라도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이 XS와는 다르게 좀 알록달록하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로 출시가 예. 됩니다. 흡사하면 예전 아이폰 5C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대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아이폰 XS 시리즈와 똑같은 A12 바이오닉 이런 칩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급형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10의 보급형인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발표회에서 맥북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들도 공개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이폰과 애플 워치만 발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좀 신기했는데요. 원래는 이 그 미니 컴퓨터나 맥 미니나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 아니면 저가형 아이폰 SE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엔 별다른 액세서리도 거의 발표하지 않고 그냥 네. 딱 아이폰과 이 애플 워치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과 성능 변화가 좀 큰 만큼 이 두 제품에 언론이 좀 집중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10주년 기념해서 굉장히 고가로 출시가 됐는데 그렇죠.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가격이 훨씬 더 올랐다. 예. 들어보니까 14%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999라고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좀 네. 이게 뭐 10주년 기념 모델이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인정하겠지라고 예.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고가 모델이 이제 다시 먹힐 수 있는 시장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긴 받았던 건데요.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모델을 두고 이 두 가지 선택을 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아이폰 XR과 같은 기존 가격대 모델을 이제 일반과 플러스 두 가지로 만들고 여기다 이제 아이폰 X의 후기 기종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네. 9이랑 10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아이폰 X 라인업을 이제 기본으로 가서 이제 확대시키는 방법이었는데 네. 애플은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길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올랐나요? 작년 기본 모델이었던 아이폰 8 가격이 $699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본 모델의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999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저가에 해당하는 아이폰 XR 같은 경우도 $749
$699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출시가가 $699였던 아이폰 8이 한국 들어오면 한 95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나올 제품들은 100만 원이 다 넘겠네요. 모조리 다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덕분에 이 구형 모델을 포함한 아이폰 가격대가 이전까지는 한 $349에서 $1,099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449에서 $1,449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넓어졌습니다. 네, 스펙트럼이 넓어졌네요. 예, 그리고 평균 판매가도 $636에서 $765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면은 수요나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고가 전략도 통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아이폰은 아이폰이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또 통화 녹음 정도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좀 확실한 장점이었는데요. 이런 기능도 점점 막히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그래도 살 거잖아라는 자신감이 애플한테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번 아이폰 10이 확인시켜줬습니다. 다만 이 전체로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정리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이 아이폰 SE, 아이폰 6S랑 플러스, 아이폰 7S랑 플러스, 아이폰 8과 플러스 아이폰 10 이렇게 네, 판매를 했었거든요. 맞네요. 네. 굉장히 다행이죠. 줄줄이 이어졌죠? 예, 네. 다행해 보이지만 사실 이 7, 이 밑에 있는 SE나 6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기엔 좀 많이 느린 그런 제품들이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는 아이폰 7과 플러스, 8과 플러스, 아이폰 10R, 10S, 10S Max 이렇게 라인업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 2년 약정하면 공짜에 가까운 폰부터 이 초고가 라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완비가 됐고요. 네. 더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부터 여기 그 10S Max까지 어떤 폰을 사도 이제 쓰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쓰셔도 이 7 사도 그냥 굉장히 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아이폰이 판매되는 시장을 확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애플워치 4가 출시가 됐잖아요. 네. 기존의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그 애플 네 번째 애플워치 시리즈 4가 나왔는데요. 네. 아이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그래요?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확 바뀌었거든요. 예. 일단 제품 크기는 한 2mm 정도가 늘었는데요. 실제 화면 한 3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져서 예전보다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늘어나서 하루 종일 쓰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계 용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진동 햅틱 기능을 넣어놔서 움직이면 딱딱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네. 약간 이제 진동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제 실제 위급 상황이나 건강 진단을 위해 사용할 기능을 집어 넣었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추락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를 하고요. 딱 이 추락을 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질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긴급 연락처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알아서 보내주는 거군요. 알아서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FDA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심전도 검사 기능도 있는데요. 애플워치에 달린 용도에 이렇게 다른 쪽 손을 갖다 대면 실제로 이 심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약간 안 좋은 파동을 가지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심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 관리 기능이 추가된 애플워치 4. 네. 그러면 한국에도 조만간 출시가 되겠네요. 심전도 검사 기능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새롭게 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애플에 이런 승인을 받으려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만약 나와도 이 심전도 기능은 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전도 검사도 물론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요즘 또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10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